자, 이제부터 그 사이퍼 10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퍼 10은 지금 우리 엠니스트라는 데이터셋만 사용했어요. 엠니스트는 어떤 거죠? 엠니스트는 흑백의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처리 데이터인데 흑백만 사용하기엔 좀 그렇죠. 우리 한번 그러면 이제 컬러 데이터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퍼 10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 많이 쓰는 대표적인 이미지 데이터 셋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엠니스트, 두 번째는 사이퍼 10, 마지막은 이미지넷이 되겠습니다. 지금 채널 개수를 보면 엠니스트는 흑백이니까 원 채널을 쓰고요. 사이퍼 10 혹은 100, 저 10이랑 100을 구별하는 기준은 10은 이제 10개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데이터 셋이라는 의미고요. 100은 100개 중에 하나를 분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지넷은 이제 3채널, 이거 역시 RGB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넘버 오브 클래스스 몇 개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것일까? 엠니스트는 10개입니다. 10개, 0부터 9까지죠. 사이퍼 10은 10개, 사이퍼 100은 100개입니다. 즉, 저 숫자는 이제 분류의 개수를 의미한 거예요. 자, 이미지넷은 1000개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졸루션은 엠니스트 해봤죠, 우리? 28x28. 사이퍼 10은 32x30입니다. 근데 이미지넷은 256x256. 스케일이 다르죠? 넘버 오브 트레이닝 셋은 전 맨날 변합니다. 그래서 딱 저렇게 말할 수 없는데, 엠니스트는 55,000개, 사이퍼 10은 5만 개, 6만 개인가요? 5만 개. 그 다음에 이미지넷은 20만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버전업이 되면 계속 바뀌는 값이니까 대략 저 정도 된다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채널이 되면 컬러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 눈에는 컬러라는 이미지 하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게 컴퓨터 상에서는 이미지 3개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컴포넌트를 가지는 이미지, 그 다음에 녹색 컴포넌트, 파란색 컴포넌트 이렇게 3개로 나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3x 32x 32가 끝이 아니라 32x 32x 3의 매트릭스를 가진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퍼 10을 어떻게 가져오냐, 이제 어떻게 가져오는데 캐라스에서는 저렇게 가져옵니다. 우리 아직 캐라스 아직 안 배웠죠. 캐라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캐라스에서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라인에 from keras.datasets import 사이퍼 10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사이퍼 10 한 다음에 load 언더바 데이터 그러면 사이퍼 10에 대한 데이터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train 언더바 images와 train 언더바 labels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와 테스트 언더바 레이블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와 트레인 언더바 레이블, 트레인 데이터 여기 다 있고 테스트 데이터는 그 뒤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그 뒤에다 점 쉐이프를 붙여서 아마 이 행렬이 어떻게 생긴지를 보면 트레인 데이터는 5만, 32, 30,3이 나옵니다. 저건 뭐냐면 5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 각각의 데이터는 32x 32 사이즈로 되어 있고 3채널이다. R, G, B 이렇게 되어 있다. 즉 컴퓨터에서는 우리 눈에는 하나의 컬러 이미지 보이지만 컴퓨터 상에서는 저렇게 3개 이미지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트레인의 레이블은 당연히 5만 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니까 하나의 값이 나올 겁니다. 즉 10개 중에 하나 구별하는 하나의 인덱스 되는데 나중에 저거를 원하는 인코딩으로 바꿔줘야 우리가 뉴럴넷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하는 인코딩으로 변경하는 코드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우리는 원하는 인코딩 상태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5만 개로 다 트레이닝 한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똑같은 포맷의 만 개의 데이터로 테스트를 합니다. 만, 32, 30, 3이 되겠고요. 레이블도 역시 만 개인데 하나의 값이니까 역시 원하는 코딩 안 돼 있다. 나중에 원하는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실제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matplotlib이라는 걸 써서 이제 플로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대가로 0을 쓰면 그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애를 가져오는 것이고 plt.imshow 즉 이미지 show라는 함수를 쓰면 그게 이제 32x 30을 보이는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즈가 30 좀 넘어가죠. 32x 32인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how라고 해서 플로팅 plt.show를 해줘야 우리 눈에 딱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하나하나를 볼 수 있고요. 이건 엠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 해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그쵸? 엠니스트.train.next 언더바 배치라는 걸 가져왔었고 거기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6번째 라인, 7번째 라인처럼 써주면 그거 0번째, 제일 앞에 있는 엠니스트 이미지를 우리가 딱 출력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사이퍼 10을 분류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우리 엠니스트 분류기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사이퍼 10 분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것도 감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엠니스트 분류기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사이퍼 10을 이제 분류하는 것을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변하는 것만 잘 트레이스 하면 돼요. 변하는 거. 자, 사이퍼 10 그래서 있는데 사이퍼 10이라는 건 우리 아까 한 대로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면 되고요.
근데 원하는 코딩이 안 돼 있었잖아요. 레이블들은. 그쵸? 원하는 코딩을 하기 위해서 뭘 써주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keras.utils import mp 언더바 utils라는 거 쓰면 원하는 코딩 해주는 함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mp 언더바 utils죠? 그래서 mp 언더바 utils 점 뒤에다가 to 카테고리칼. 케라스에서는 원하는 코딩을 카테고리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카테고리칼로 불러주면 이제 얘가 원하는 코딩이 돼서 train.labels와 test.labels에 다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엠리스트 코드 중에서 어디만 바꿔주면 되는가 하면 우리가 x 봤을 때 780차였는데 이제는 32by 32by 3으로 가져오면 32by 32 사이즈고 3채널에다가 되겠고 x 언더바 이미지도 옛날에 할 때는 마이너스 1,28,28,1이었습니다. 찾아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36,32고 그 다음에 3채널이다 해서 3이 됩니다. 그리고 엠리스트 CNN 코드를 보시면 처음에는 하나 이미지를 받아서 32개의 필터로 내보낸다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 이미지를 받아오면 되는 게 아니라 3개 이미지를 받아야 되겠죠? 3채널이니까. 그리고 30by 30이니까 우리가 엠리스트는 28by 28이어서 두 번 깎이니까 두 번 반반 깎이니까 7by 7이고 64개가 됐는데 지금은 여전히 64개지만 32by 32에서 두 번 반반 깎이니까 이제 8by 8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8864가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렇지만 10개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사이파 10이기 때문에 여전히 10개 중에 하나를 분류한다. 이것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박스만 쳐주시면 봐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전체 이미지 개수를 우리가 가져오는 게 엠리스트에서는 emlist.train.num 언더바 examples라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까 train 언더바 이미지에 점 쉐이프를 하면 대괄호 0을 치면 5만이라는 전체 사이즈가 나왔죠? 그걸 가지고 이제 emlist.next 언더바 배치라는 함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문이 돌면서 배치 사이즈만큼 가져오는 구문을 여러분께서 직접 만들어줘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트레인에 집어넣을 때 대문자 x, 대문자 y에 이런 사이즈로 넣어서 계속 학습을 시킨다는 이 컨셉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빨간색 친 부분만 다르다는 거 3채널이라서 다르고요. 모양의 사이즈가 다르고요. 그것만 다르다고 표시를 해주면 여러분이 엠리스트 분류기에 썼던 코드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케라스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는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 안 했던 이유는 케라스에 쓰는 함수 이름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옵션이라든지 그런 이름들이 대부분이 다 인공신경망 있는 이름이라 처음부터 우리가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든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소프트맥스라든지 그런 걸 배울 때부터 케라스를 쓰면서 배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순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즉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거꾸로 갈 거예요. 소프트맥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리니어 리그레션 거꾸로 쫙 올라가면서 우리가 코드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텐서플로우 짰던 거 동일하게 케라스로 다시 다 짤 겁니다. 그 다음 사이파 10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CNN은 어떻게 만드냐까지 알아보고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2시간까지 안 가고 1시간 반 이렇게 안 가고 일단 이제 쭉 간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콜에 켜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from keras.utils import np_utils 이거 왜 필요하죠? 케라스에서 뭐라고? 케라스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케라스는 원하는 코딩을 지원하지 않는다. 원하는 코딩이 없었어요. 그냥 딱 이게 지금 엠리스트 분류기잖아요. 그렇죠? 엠리스트 분류기인데 우리 짰던 거 엠리스트로 송구식 분류기 짰던 걸 그대로 구현하는 건데 유닛의 개수가 256개인 히든레이어 3개가 있었죠. 그걸 그대로 짜는 건데 일단 Y가 원하는 코딩 형태로 들어야 되는데 원하는 코딩이 아니에요. 케라스는 우리 사이파10에서 봤지만 keras.dataset import 사이파10 하면 사이파10이 불리고 엠리스트 하면 엠리스트가 불립니다. 두 번째 라인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케라스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엠리스트 로드 데이터를 하면 케라스처럼 트레인 이미지, 트레인 레이블, 테스트 이미지, 테스트 레이블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그냥 프린트를 해서 쉐이프를 찍어준 거고요. 아까 해보던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빨간색 박스를 볼게요. 우리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싶어서 모델은 시퀀셜이다. 자, 케라스를 만든 사람은 케라스를 프로그램하는 걸 뭐라 표현하냐면 블록을 쌓듯이 코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블록을 쌓듯이 코딩한다. 그 블록을 쌓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첫 번째 레이어부터 만드는 거예요. 인풋 레이어는 그냥 벡터를 받아들이는 공간이죠. 히든 레이어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히든 레이어 모델.add 드디어 첫 번째를 붙이는데 덴스하다는 이름을 가진다고 우리 지난번에 tensorflow.layers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렬 현상을 꼼꼼히 하는 기본형이 덴스 레이어예요. 그래서 세 번째 라인에서 우리는 시퀀셜하게 하나씩 히든 레이어를 붙이는 구조를 만듭니다. 네 번째 라인에서 우리는 덴스한 레이어를 사용할 겁니다. 즉 기본적인 레이어를 사용할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유닛의 개수 쓰고 액티베이션 함수 렐로 쓰면 끝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히든 레이어 똑같이 만들고 세 번째 레이어 똑같이 만들면 되죠. 진짜 블록을 쌓듯이 점 애드 하면서 모델 뒤에다 레이어를 붙이면 돼요.
이거 14, 15, 16번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만 누르고 한 10초만 지나도 레이어 3, 40개 금방 만들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10개 중에 하나 분류하는 뭐다? 소프트맥스다. 이렇게 써주면 끝납니다. 모델 완성했어요. 자, 모델 만들어서 코스트 함수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게 바로 모델.컴파일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는 로스라는 세팅입니다. 자, 원하는 코딩을 우리 그 케라스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테고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원하는 코딩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소프트맥스의 코스트 함수를 만드는 거니까 카테고리칼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이름으로 써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맥스의 코스트 함수가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주로 많이 쓰는데 그걸 줄여서 SGD라고 쓰고요. 우리 액큐리시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하겠다 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스트 함수도 해줬고 트레인 함수, train.gradient optimizer, tf.train.gradient descent optimize라는 함수도 만들어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SGD라고 세팅해줌으로써. 그럼 이제 세션을 돌리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죠. 그걸 모델.fit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대문자 x가 맨 처음 들어가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시킨 단계니까 트레인의 이미지가 들어가고 대문자 y가 그 다음에 들어가고요. 레이블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에포크 전체 데이터 몇 번 돌릴 거냐? 5번이요. 배치 사이즈 32요. 버블스 1이라고 세팅하면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학습되는 중간 과정을 다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쭉 트레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일 겁니다. 우리 엠니스트 이거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하려면 64만 번인가 돌렸잖아요. 그럼 총 한 10번 정도 돌린 것 같아요. 10번 좀 넘게 돌린 것 같으니까 에포크를 한 10일 정도 해주고 배치 사이즈 128로 해주면 우리 아까 텐서플로에서 만들 거랑 거의 동일하게 아마 세팅이 된 걸 겁니다. 그럼 우리 테스트 해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텐서플로는 액큐리시 함수 다 일일이 다 만들어줬는데 여기 그럴 필요 없어요. 모델 점 한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붙여주면 테스트 x, 테스트 y를 넣어주면 테스트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 값은 최종 코스트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코스트 값은 보면 알겠죠. 0.006789 막 이런 값인데 봐봤자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더바 찍고 넘어가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두 번째 값, 액큐리시입니다. 정확도가 얼마나 나오냐를 받아서 그거를 프린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4번째 라인에 있는 모델.서머리는 서머리는 이건 텐서플로에 없는 기능인데 우리가 만들었던 레이어를 테이블로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직 얘기하는 게 이제 데이터,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 트레인 언더바 레이블, 테스트 언더바 레이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블은 원한 인코딩이 아닌데 원한 인코딩으로 강제로 변환을 해줘야 되죠. 그럼 트레인 언더바 레이블, 테스트 언더바 레이블을 np 언더바 uts에 to 카테고리칼이라는 함수에 넣어주면 된다라고 이미 우리는 배웠고요. 자, 그럼 8번째 라인, 9번째 라인에 이미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뉴럴넷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한 줄로 만들어서 뉴럴넷에 집어넣어야 돼요. 얘네들 이미지가 우리 아까 그 캐라스도 해봤지만 저거 점 쉐이프 찍어보면 뭐 55,000, 28,2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걔를 한 줄로 만들어줘야지 뉴럴넷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5,000이라는 개수를 그대로 가져오려면 쉐이프 대괄호 0에서 그 앞에 있는 값 따오고 그 다음에 28,28이라고 있을 텐데 그거를 2개 곱한 784로 그냥 써줌으로써 얘의 모양을 한 줄로 784로 강제로 변환시킨 겁니다. 트레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as 타입은 왜 외우냐면 사실은 엠리스트에서는 픽셀 값들이 0에서 1 사이의 실수인데 케라스에서는 0에서 255까지 정수값입니다. 따라서 얘를 플로팅형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255.0으로 나눠줘야 0에서 1 사이로 변환이 되겠죠. 사실 뉴럴넷을 집어넣을 때 인풋 벡터의 사이즈 값은 0에서 1 사이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소프트맥스를 한 번이라도 거치고 시그모이드를 거치게 되면 0과 1 사이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0과 1 사이로 먼저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게 나중에 값의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55까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as 타입이라고 해서 플로팅으로 강제로 형 변환을 시켜주고 255.0으로 나눠주면 0에서 1 사이로 다 바뀌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엠니스트의 우리가 알고 있는 텐서플로우 엠니스트와 동일한 형태로 픽셀 값들에서 0에서 1 사이로 다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결과를 보시면 맨 처음에 쉐이프를 찍었죠. 자, 6만 개가 있고요. 트레이닝은 6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 28x 28의 사이즈 가지고 있고 또 6만 개가 있고 레이블은 하나의 값인데 우리가 원하는 코딩을 바꿔줬죠. 자, 테스트는 10,000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28x 28 이미지고 10,000개의 데이터 있고 10,000개의 하나의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총 5번의 에포크를 돌린다는데 에포크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5분의 5까지 해서 총 5번에 돌리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결과만 보니까 이게 등호가 쫙 나와 있지만 실제 돌려보시면 등호가 쫙쫙 증가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시간 되면 콜앱에서 한번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액큐리시 찍어보면 96.02% 나오고요. 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모델.서머리에서 이렇게 테이블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 3개의 히든 레이어가 256개의 유닛이 있었고 마지막 히든 레이어는 10개의 유닛이 있었고 그 다음 파라미터의 개수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학습해야 될 W값과 B값의 합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784 곱하기 256 더하기 B값 256이고 그래서 계산하면 20만 이라고 되고요.
두 번째는 256 곱하기 256 더하기 256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256 곱하기 256 더하기 256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값은 우리 암산을 하기 좀 힘든 값이지만 두 개 값이 같을 거란 걸 아니까 딱 보고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256 곱하기 10 더하기 10이니까 이건 암산할 수 있죠. 256 곱하기 10 하면 2560이 되고 거기 10을 더하면 257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 더하면 총 우리가 335,114개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뉴럴넷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프트맥스입니다. 우리 소프트맥스 예제 뭐 했었죠? ABC 송글씨였죠. 근데 얘 캐라스 보시면 캐라스는 시퀀셜이다, 덴스한 레이어를 만든다는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리니어 펑션이었잖아요. 우리 지금부터 소프트맥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리니어 리그레션은 다 히든 레이어가 없습니다. 아웃풋 레이어 하나 있는 리니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뉴럴넷을 모든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소프트맥스 문제를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처럼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캐라스의 데이터를 넣을 때는 넘파이 어레이 타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텐서플로에서 만들었던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에다가 numpy.array를 꼭 저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데 이제는 히든 레이어가 없으니까 이제 아웃풋 레이어만 하나 만드는 거죠. 동그라미가 3개 있는, 유닛이 3개 있는, 왜냐면 유닛이 3개 있어야 출력이 3개가 나가니까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고 아까 말했듯이 소프트맥스는 코스트 함수는 카테고리컬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 SGD라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 디센트, 그다음 액큐리시를 최대화시켜야 되니까 매트릭은 액큐리시, 그 모델점 핏이라고 학습시킬 때는 대문자 X, 대문자 Y를 넣고 총 10,000번을 돌고 1이라고 세팅해줌으로써 총 학습하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모델점 서머리를 해주면 이제 테이블이 나오는데 히든 레이어가 없이 아웃풋 레이어 하나니까 그러면 얘는 W 값은 4 곱하기 3에서 12개, 바이어스 값은 3개니까 합해서 15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시켰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다음 장에 테이블 볼 때 파라미터 개수는 15라고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송글씨를 넣으면서 우리가 알아맞혀라 라고 할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송글씨인 1, 11, 79라는 걸 numpy.array로 해서 predict라는 함수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진 모델에서 예측을 해줘요. 그래서 y 언더바 predict 나오면 그걸 프린트하고 걔를 numpy에 있는 argument max를 써서 그 값이 뭔지 찍어주면 우리가 그 값의 위치를 봄으로써 이 송글씨가 A인지 B인지 C인지 셋 중에 하나로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0,000번의 학습을 했고요. 모델점 서머리로 테이블을 만드니까 여기 3개 유닛이 들어있고 15개 파라미터 학습한다. 맞죠? 그 다음에 이 3개가 나오고 중간에 있는 값 B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히든레이어도 넣을 수 있죠. 모델점 시퀀셜 하자마자 모델점 add 가로 열고 dense 가로 열고 유닛의 개수 몇 개? 10개 10, 액티베이션은 렐루 가로 닫고 해주면 히든레이어 유닛 10개짜리 금방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소프트맥스에다가 히든레이어 심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쭉쭉쭉 넣어주면 되고요. 맨 처음에 봤던 그 우리의 그 송글씨 분류하는 엠리스트 그 코드에서도 모델점 add 한 다음에 256 해가지고 히든레이어 3개 만들었지만 그 3개 다 주석 처리하면 다 히든레이어 날려버리고 소프트맥스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성능이 한 91%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새로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0과 1을 판단하는 건데 이거 학생의 시험 점수죠. F 3명과 A 풀 3명을 가지고 했던 건데 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다 똑같은데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가 이제 시그모이드죠. 왜냐하면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다음에 소프트맥스가 시그모이드를 씌웠으니까 그럼 시그모이드의 코스트 함수는 뭐냐? 바이너리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스토캐스틱 그라디언 디센트를 돌고 액큐리시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한다고 대문자 X, 대문자 Y를 넣고 그 다음에 총 10,000번이 돌면서 학습하는 과정을 다 볼 것이고 모델점 서머리를 하면 얘가 W 값은 2x1으로 2개 값이고 B 값은 하나니까 총합해서 3개의 파라미터를 학습했다 나올 거고요. 근데 얘네들 파라미터 값이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파라미터 값을 보고 싶으면 우리가 get weight라고 씁니다. 우리 텐서플로우 짜면 W랑 B 우리가 TF 베리어블로 정의하니까 세션 런할 때 찍어주면 되지만 얘네들은 그렇지 않죠. 변수가 저 함수 안에 숨어 있으니까 걔를 끄집어 넣기 위한 그런 함수를 또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점 get weight를 하면 거기에 대한 파라미터 다 나올 거고요. 거기서 위에 있는 송글씨 3개, 6개를 다시 다 넣으면서 송글씨래 6명의 정보를 다 넣으면서 어떻게 답이 나올지 6개의 값이 나오는 것을 볼 것이고 000111에 해당하는 시그모이드 즉 앞에 있는 3개는 0.5보다 작은 값 뒤에 있는 3개는 0.5보다 큰 값이 나오면 학습이 제대로 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9번째 라인과 10번째 라인에다가 모델점 add 가로 열고 dense 가로 열고 10,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 혹은 렐루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히든레이어를 그 9번째 라인과 10번째 라인 가운데다가 많이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해보시면 예상한 대로 W값 2개, B값 하나니까 파라미터는 3개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W값과 B값 우리 만들어준다 그랬죠. W값과 B값 찍어준다는데 W값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개, W값은 보시는 바와 같이 2개, 그죠? 세로로 2개, W 이렇게 생겼으니까
B값은 이렇게 한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3개, 6개의 값이 엑선더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프레딕트를 넣었으니까, 위에 있는 3개는 0.5더 작은 거, 밑에 있는 3개는 0.5더 큰 거 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SV 파일 읽는 거네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 CSV 파일을 읽어서, 당뇨병 환자 데이터를 읽어서 우리가 처리하는 건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부분들, 얘네들은 텐서플로우예요. 얘네들은 아니 파이썬이에요. 텐서플로우랑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파이썬이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긁어오면 되고 똑같이 쓰면 되고요. 얘네들은 또 넘파이에서 로드 텍스트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미 numpy.array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출력이 하나니까 유닛의 개수 1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넣어주고 나머지 다 그대로 해주면 되고, 예, 그럼 끝입니다. 예, 아주 간단하죠? 그럼 모델점 서머리를 하면 W 값은 세로로 8개니까 8개 값을 가지고 있고, B 값은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 9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나오겠네요. 보시면 총 9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큐리시는 우리가 최종까지 갔더니 77.8이다. 77.08이다. 우리 아까 텐서플로우 할 때 76.9 나왔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은 WX 더하기 B라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죠. 얘는 얘는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넘파를 쓰고 케라스로 시퀀셜하고 덴스한 레이어를 쓴다.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는 함수예요. 그러면 유닛 개수 하나밖에 없겠죠? 출력이 하나니까. 그래서 시퀀셜하게 만들고 x 언더 데이터, y 언더 데이터, numpy.array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모델점 애드 한 다음에 레이어 하나 씌우고 아웃풋은 하나가 나온다 해서 가로 닫고 가로 닫으면 되는데, 인풋 언더바 디멘션이라고 해서 내 인풋의 차원이 얼마냐라고 해서 넣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옵션이에요. 안 써도 돼. 그러니까 1 한 다음에 가로 닫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액티베이션이 없으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 뒤에다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를 붙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는 최소 자승법이라 해서 민스케 에러라는 코스트 함수를 썼는데 우리가 민스케 에러의 준말 MSE를 쓰면 되고요. 옵티마이저는 그냥 아담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담 한 번도 안 써봤길래 케라스에서. 그 다음에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를 넣으면서 학습을 시키면 되고 총 1000번을 두고 학습하는 과정은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점 서머리 하면 이제 표가 나오겠죠? 변수는 W 하나, B 하나 나올 것이고, get weight 하면 W 값과 B 값이 나올 텐데, 사실 보면 알지만 1 넣어서 1 나오고 2 넣어서 2 나오고 3 넣어서 4 나오면 Y는 X랑 관계이기 때문에 W는 1이고 B는 0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W는 1이고 B는 0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고요. 이 상태에서 4를 넣었을 때 진짜 4가 나오는지 한번 찍어보는 거고요. 이 밑에는 우리 한번 재미로 한번 플로팅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 스캐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점들을 뿌려주는 애들, 점을 뿌려주는 애들이고, 플롯은 뭐냐면 그 점들을 이어주는 애들이고, 그리드는 뭐냐면 그 뒤에다가 바둑판 깔아주는 거고, 모눈종이처럼 plt 쇼를 해야지 이제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라인처럼 맷플롯 립을 써줘야 되고요. 이건 옛날에 케라스 이미지를 볼 때 우리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습하는 과정을 보지 않겠다니까 보지 않고 테이블부터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유닛 하나밖에 없고 파라미터는 W 하나 B 하나니까 두 개가 있고 토탈 파라미터가 두 개고, 그 다음에 W랑 B를 구하기 위해서 get underbar weights라는 함수를 써서 프린트를 했는데, 따라서 W는 1에 가까운 0.999888, B는 0에 가까운 0.00024829 나왔습니다. 그 다음 4를 넣었을 때 답은 뭐냐? 3.9998002. 만약에 만족스러우면 이대로 하면 되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좀 더 이터레이션을 늘려야겠죠. 에포크를.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1,1, 2,2, 3,3을 점을 찍은 다음에 스캐터 함수로, 플롯 함수로 직선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드 함수로 뒤에 모눈종이 깔아준 다음에 쇼라는 함수로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 눈에 딱 그래프가 보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케라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케라스는 근데 어느 때 좋으냐? 예. 그럼 케라스는 언제 좋으냐? 케라스는 언제 좋냐면, 케라스는 일단 다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우리가 빨리빨리 구현했었을 때 케라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직장에서 여러분께서 어떤 뉴럴넷을 검증된 걸 빨리 구현했다 그러면 케라스가 좋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뉴럴넷을 만들거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좀 텐서플로우처럼 뭔가 내가 하나하나 학렬 연산하면서 구현해 주는 게 좀 더 플렉서빌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파이토치도 요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케라스는 함수에서 세팅하는 게 많아서 함수를 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액티베이션이 없으니까 아무 세팅이 없고, 모델점 애드 안에서, 그 다음 코스트 함수 세팅은 MSE, 민스케어라고 하면 되고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리니어 리그레션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라는 액티베이션을 넣어줘야 되고, 코스트 함수는 바이너리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액티베이션에서 소프트맥스가 써줘야 되고요. 코스트 함수는 카테고리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 쓰면 되겠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의미하는 SGD 혹은 아담 이렇게 써주면 둘 중에 하나 옵티마이저 세팅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이파10은 어떻게 다루느냐? 우리 아까 이거 했었죠. 이미지 불러오는 거 다 했던 거니까 이건 스킵하고, 이것도 아까 사이파10에서 케라스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며 어떻게 눈에 플로팅해서 보여주는지도 아까 나왔던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케라스로 CNN을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 CNN 구현하는 법입니다. CNN에서 엠리스트 처리하는 것과 이제 사이파10을 처리하는 것을 설명드림으로써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구현했던 똑같은 네트워크이고요. 이렇게 구현하면 됩니다. 얘는 아까랑 다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쉐입 요거 모양을 엠리스트잖아요. 지금 엠리스트 가져왔으니까 28,28,1이라고 해서 2차원으로 만들어도 돼요. CNN은 2차원 입력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얘도 2차원으로 입력받기 위해서 아까 그냥 784 썼었는데 28,28,1이라 써야 됩니다. 원 채널까지 다 써줘야 돼요. 나머지 다 똑같다가 이제 모델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럼 모델.시퀀셜 1자로 만들고 컨볼루션을 쓴다. 컨볼루션 레이어를 써주면 돼서 컨볼루션 레이어란 걸 이제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 32개의 우리 액티베이션 맵이 나가야 되니까 32개의 필터를 쓴 거고요. 3x3이라는 필터 사이즈고요. 패딩을 해줬고요. 스트라이드는 1,1이고요. 액티베이션 함수는 렐루고 처음 우리가 컨버전 쓸 때는 이거 꼭 쉐이프 맞춰줘야 됩니다. 28x28짜리가 원채널로 들어왔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사이파10에서는 32x32가 3개 채널 들어왔다 해서 32,32,3이라 써주겠죠. 그래서 15번째 라인은 이 결과값을 아웃풋 쉐이프라는 걸 찍어서 우리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보는 건데 하나 이미지 사이즈는 줄지 않았으니까 32x32 거기다 개수는 32개니까 또 3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풀링입니다. 풀링을 해주면 맥스 풀링 2D라는 함수를 호출해요. 그래서 풀 사이즈는 2x2다라고 해주면 가로반 세로반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즈를 출력하면 이제 16, 16, 32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64개의 필터를 써서 또 컨볼루션 해줍니다. 그래서 패딩 해주고 사이즈는 똑같고요. 스트라이드 1,1, 액티베이션 렐루 써주면 얘는 그러면 64개로 개수만 늘어나죠. 16, 16, 28, 28, 엠리스트나 엠리스트니까 여기 14, 14, 32겠네요. 여기는 14, 14, 64가 되겠습니다. 요거 프린트 해주면 죄송합니다. 또 한 번 풀링 했으니까 가로반 세로반 해주니까 7, 7, 64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프린트 해주면 7, 7, 6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15번째 라인의 결과는 28, 28, 32 17번째 라인의 결과는 반반 줄었으니까 14, 14, 32 19번째 결과는 64개 필터를 썼으니까 14, 14, 64 마지막 21의 결과는 사이즈가 반반으로 또 줄었으니까 7, 7, 64가 되겠습니다. 그걸 한 줄로 늘려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리쉐이프를 했는데 텐스플로에서 리쉐이프를 했는데 얘는 플래튼이라는 함수를 부르면 됩니다. 풀링도 불렀고요. 한 줄로 늘려 세워줘요. 평평하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하나의 소프트맥스에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완전 쉽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댄스라는 것도 부른 거고요. 저 노란색 칠한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제 97.74인데 아까는 뭐 99%, 98.8%인데 왜 이렇게 낮습니까? 하는데 이터레이션 횟수를 제가 5밖에 안 했어요. 15로 늘리시면 아마 98.8몇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되겠고요. 사이파10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데 임포트 엠리스트 대신에 사이파10 엠리스트 로드 데이터 대신에 사이파10 로드 데이터 쓰면 되고요. 사이즈만 아까 28, 1이었는데 이제 32,32,에 3채널이니까 3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인풋 쉐이프도 아까 28, 1이었는데 이제는 32, 3이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대로 수행하면 되는 거고요. 성능은 솔직히 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노멀라이제이션 뒤에가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날린 엠리스트가 아니라 얘는 뒤에 배경도 남아있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성능은 좀 떨어지겠지만 또 계산도 많이 들겠지만 일단 이렇게 하면 코드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필터 개수를 늘리든지 컨볼루션 레이어를 늘리든지 아니 24번째 라인에 에포크를 늘리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케라스에 대한 구현과 사이파10에서 알아봤고요. 이제 시간이 좀 남죠. 1시간 남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필요하다면 이제 콜앱을 돌리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